예, 이번 시간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67페이지입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비용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면 26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별표 6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방갈로 1번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인건비에 대한 제외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부분,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성과급과 관련되는 부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이 답은 성과급 관련되는 게 법인세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퇴직금 관련되는 부분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못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2번 인력 개발비 중에 인력 개발과 관련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 챙겨 보셔야 되는 거는 270페이지에 보시면 라번입니다. 맨 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개발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거 1, 2, 3, 4 나오는데 4번입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성과 보상 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이 비용이 뭐냐면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업종과 상관없이 전액 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 중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해서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 내일 채움 공제는 직원도 납입을 하고 회사도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일정 기간 후에 총액을 전부 다 직원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은 부담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 부담한 금액을 납입했을 때 납입한 과세 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검색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에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이거나 인정이 취소된 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세액공제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신성장 연구개발,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가와 나를 합친 건데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은 30%, 그 밖에는 20%입니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 적용해주고 있고 납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관련되는 수익 금액의 3배수입니까? 그 관련되는 수익 금액에서 신성장 연구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3배수하고 10% 또는 15% 둘 중에 작은 비율을 합쳐서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고 1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40%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1과 2 중에 선택입니다. 증가 기준, 직전 연도의 연구인력 개발비보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25%, 중소기업 40%, 50%, 중견기업 40%입니다. 근데 단기 발생액 기준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이후의 기간별로 15%에서 8%, 그 다음에 비중소기업은 0에서 2%까지 세액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일반 연구개발비 관련되는 쪽이 많이 적용이 되겠죠. 둘 중에 선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5페이지입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1,000만원 지출됐고 손익계산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반영되어 있다. 직원 수는 2명이고 중소기업이고 요건 충족한 걸로 보고 직전과세 기간
연구인력 개발비 지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조정에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있죠. 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는 1번 발생 명세 및 증가 발생액 계산 탭과 2번 공제세액, 3번 연구소 관련되는 정보, 4번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1번 탭과 2번 탭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먼저 계정 과목 1번 해당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입니다. 자, 계정 과목 경상연구개발비로 정리가 됐고요. 자, 인원수는 2명입니다. 자, 금액은 우리 자료에서 1,000만 원 지출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정리했고, 자, 자체 연구개발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재료비라든가 기타 관련되는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고요. 우리 자료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고, 우리 교재 자료에는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17년도부터 800만 원, 600만 원, 500, 700까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지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80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탭으로 가서 공제세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1,000만 원 지출된 거에 25%와 증가 금액에 50% 적용해서 세액 공제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250만 원이 설정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 오른쪽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최저한세 설정이라고 해서 제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면 3번에 연구소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6번에 연구소 및 전담부서 현황이라고 해서 인정일자, 뭐 취소일자, 그 다음에 연구소 전담요원, 보조요원, 관리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인원수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탭에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해서 연구소에서 지출된 인건비가 있다라고 하면 총액에 대해서 인별로 금액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비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고요.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종료한 후에 그러니까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 하는 안에 25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탭 단기세액공제로 가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거를 F2번 관련해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8년도 250만 원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을 하신 후에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과표 및 세액 계산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8번째 있는 종합소득 계산 탭에서 3번에 세액공제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7번 세액공제 입력란으로 가서 F8 세액공제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연구인력 개발비와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버튼을 통해서 하단 부분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액공제 감면에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탭에는 공제세액과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탭에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2월액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실 때 맨 위에 보시면 우리 F6 최저 배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F6 최저 배제는 뭐냐면 연도별로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인력 개발비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250원, 250만 원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최저한세 배제 적용이죠.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최저한세 적용 배제 항목으로 250을 불러왔기 때문에 별도로 F6번 최저 배제에 금액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 고용정가나 조금 이따 설명드릴 성실사업자 의료비 뭐 이런 부분들이 최저한세 배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배제 적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한세가 적용된 후에 세액공제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조정 계산서였습니다.